내란 특검이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비상계엄의 자발적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을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검이 국회에 보고한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밖으로 나오라고 유도했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이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시간쯤 뒤인 밤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2분간 통화하면서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내란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이때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에 반대하지도 우려를 표명하지도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다고 특검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도 연달아 통화하며 계엄 선포 취지를 파악하면서도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의원들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12월 4일 오전 0시 3분쯤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 전 대표의 요구에 추 전 원내대표가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원내대표실인 아래층에서 여러 상황을 정리하고 투표가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라며 사실상 이탈을 요구했다고 특검은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계속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자 원내대표실에 있던 신동욱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한 전 대표에게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다시 이탈을 요구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실제 예결위 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 3명과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 1명이 이탈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진입하고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유지 협조 요청을 받은 바가 없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국회로 들어갔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만 따랐던 수동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검 공소장을 트도보니 추경호는 계엄 선포 전부터 윤석열과 짝짝꿍이 되어 명분을 쌓고 당일에는 국회 안에서 내란을 지휘한 핵심 설계자이자 공동정범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말이죠. 오늘 정치공장은 추경호가 어떻게 헌법기관인 국회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했는지 그 소름 돋는 내란 가담의 전말을 고발합니다.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윤석열이 김용현 장관에게 계엄 계획을 하달하자마자 추경호에게 전화를 합니다. 추경호가 민주당이 반국가 행위한다는 기자회견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실행에 옮겼죠. 입법 폭주다, 입법 테러다. 여러분, 이 용어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계엄 선포문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추경호의 기자회견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엄이라는 헌정 파괴슈를 정당화하기 위해 미리 깔아둔 치밀한 밑밥이었던 겁니다.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석열이 추경호에게 전화해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계엄 오래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하겠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라면 대통령님 미치셨습니까? 당장 멈추십시오 라고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호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넙죽 받았습니다. 이건 내란 수용이자 실형 합의입니다. 그리고 국회 안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전화해서 내려와라 꼬드기고 신동욱 시켜서 의원들 본회의장에서 빼돌렸습니다. 의결 정죽수 미달시켜서 계엄 해제 못하게 막으려던 아주 악질적인 국회 무력화 작전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12시 30분입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유리창 깨고 난입했죠. 바로 추경호 방 옆방인 정책위 의장실이었습니다. 옆에서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쳐들어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갔겠죠. 그런데 추경호는 뭡니까? 자기 방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들은 내 편이다. 나를 해치지 않는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군을 진압군이 아니라 아군으로 인식했다는 내란 가담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들이 공소장에 꽉 차 있습니다. 사전 모의, 여론 조작, 실형 방조, 국회 무력화까지. 그런데 영장 판사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건 사법부가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방탄 판결이자 역사에 남을 치욕입니다. 추경호는 국회에 숨어든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를 당장 구속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를 이정재 판사가 구속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 그런데 특검이 추경호의 공소장을 국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 공소장이 지금 세상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야, 보면 볼수록 이거를 이정재 판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구속 기각을 했을까? 디테일을 알면 알수록 이정재 대단하다. 대단해 기백이.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거를 기각을 했나 싶어요. 네. 자,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윤석열이가요, 김용현이에게 계엄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틀 전에 12월 1일에 네. 구체적 계엄 계획을 윤석열이가 김용현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가 추경호한테 전화를 해. 알려주고 바로 전화합니다. 네. 그 전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 있거든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민주당이 반국가적 행위를 한다는 기자회견을 할 겁니다. 라고 추경호가 윤석열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래, 알겠다. 이렇게 이제 저렇게 답을 얘기를 하고 했죠. 끝내죠. 네. 자, 그러면 실제 추경호가 기자회견을 했을까? 실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 기자회견은 제가 볼 때는 계엄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해주는 기자회견으로 느껴집니다. 보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입법 폭주, 보복 탄핵, 특검 겁박으로 국정 흔들기, 국정 회방 놓기를 일삼아 왔습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 카드를 쓰는 것은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입니다. 와. 바람 싹 한번 잡아준 거야. 그러네. 저기서 말한 저게 계속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맞아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 국가 기구를 향한 입법 테러. 맞지? 와. 이렇게 쓱 깔아준 것처럼 보이죠? 네. 맞죠? 자, 그러고 나서 12월 3일이 옵니다. 네. 윤석열은 계엄 선포했죠. 그런데 추경호 일당은요, 12월 3일 밤에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끌어낸 것이 맞습니다. 12월 3일 밤 11시 22분 윤석열은 추경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2분 5초간 통화를 했죠. 네. 그 공소장에 적혀 있는 통화 내용 살펴봅니다. 자,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윤석열이. 추경호가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발하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시가 내려졌고 추경호는 거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월 4일 0시 3분에 추경호는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는 한동훈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전화 통화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한동훈이 추경호에게 어떻게든 본회의장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추경호가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공개된 장소인데 아래층에서, 그러니까 원내대표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층에서 상황 정리하고 투표 결정되면 올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거죠. 이제 계속 내려오라고 하는 거야. 네. 근데 한동훈이는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못 내려가잖아. 꼼짝을 안 하는 거야. 본회의장에서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신동욱 의원이 한동훈을 계속 끌어내려고 합니다. 대화 내용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두 차례에 걸쳐서 한동훈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아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죠. 본회의장 이탈을 그렇죠. 계속 요구하면서. 이거 직접 그렇죠. 자, 우리 당이 하나의 행동을 해야 한다. 의견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려가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 결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명이 이탈을 해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4명 끌어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은 아예 진입 못하게 했던 거고 그렇죠. 장소를 옮겨서 끌어낸 건 4명이 맞는 거야. 네. 근데 또 처음 한 사실이 있는데요. 12월 4일 0시 30분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인데요.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막 들어가는 장면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 그게 12시 반. 12시 반이에요. 네. 그게 어디였냐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이었어.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데 네. 그 장면을 일단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아 시끌벅적하고 난리도 아니네. 네. 근데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고 네. 계엄군이. 근데 바로 옆방에 추경호가 있었어. 그렇죠. 이거를 기각한다고? 근데 이 난리통을 그러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당연히 건 할 수밖에 심지어 없지. 그 군인 들어온다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군합발 소리가 다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와. 자기가 옆방에 있는데 정책위 의장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면 예. 본능적으로 만약에 이게 계엄 상황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안전을 위해서 저 같으면 무조건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거기 있으니까. 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방에 있었어. 방에 계속 있었어요.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네. 추경호는 이 계엄군이 나는 해치지 않는다는 맞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편. 네. 야 그럼 검사님 이거를 기각을 했어. 그러니까 지금 와. 제적 2분의 1 이상으로 계엄 해제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이 성공하려면 군인도 있어야 되고 국무회의 의결도 있어야 되지만 사실 국회 해제가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시 이제 한동훈 대표야 이제 약간 각을 세우고 있었고, 결국 추경호가 국회와 연결한 유일한 통로인데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추경호를 통해서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공수사실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제적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해제가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일단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민주당이 혹은 국회가 입법 폭주를 해서 계엄을 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걸었잖아요. 그러면 계엄 해제도 사실은 국민의힘 한 명이라도 섞이면 그 명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렇죠. 국민의힘조차도 몇 명이 해서 계엄 해제를 시켰다고 하면 이 계엄의 어떤 정당성이 당연히 없지만 그나마 그러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처럼 해서 이거 굉장히 일리 있다. 계엄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국가를 뭐 어떻게 하려는 세력이고 민주당에 맞선 거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려면 민주당이 새끼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저 정책위장실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 술 마실 때마다 계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하고도 이미 다 얘기가 다 됐던 것인데 그렇게 그게 보이지 어떻게 않아요. 영장을 기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있으면은 군인들이 손쉽게 싹 다 끌어내면 되는 건데. 한목에 수고하기가 좋아.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끌어내면 안 되고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구분을 확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본회의장은 다 민주당. 네. 다른 데는 국회. 네, 마음 놓고 끌어내 그게. 그래서 그 예결위장으로 처음에 모이라고 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좀 뭔가 불안했나 봐. 그래서 이제 당사로 이렇게 옮겼던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찬성하는 인원수는 이름이 다 뜨거든요. 저거는 이게 인사에 관한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으로 섞여 있으면 아마 곤란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나 본회의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당사도 당사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좀 불안하니까 원내 지도부는 원대실에 있다. 원내대표실에 있다. 여기가 제일 확실히 우리끼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했나 아니 보네. 그리고 신동욱 의원도 보면은 아니 의견을 통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계엄은 해제해야죠. 예. 어떤
당에서 어떤 의견을 통일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당연히 해제하려면 본회의장으로 가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아, 또 그 방이 한동훈 대표 방이라고 알고 들어갔다는 말도 있어요. 최초에 한동훈 잡으러. 사실 원내대표실과 당대표실이 붙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책위 의장실. 그러니까 어. 잘못 알고 들어간 아, 잘못 알고. 야, 그럼 만약에 방 살짝만 한 칸만 더 갔으면은 깼을 때 추경호다. 이랬겠네. 야, 다시 창문 수리해. 야, 수리해. 이 방이 아닌 게 비하면 그게 아니라 추경호가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나 아니면 창문 끼고 들어왔으면 추경호가 윤석열한테 이 뭐예요? 왜 이렇게 창문 깨? 약속이 다르잖아요. 야, 근데 이거를 이정재가 기각을 했다는 그러니까요. 게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네. 예.